함수율이라는 거는 재료에 포함된 수분의 중량을 그 재료의 이제 절대 건조 시의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러니까 절건 상태,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수분이 0%를 말하죠. 그래서 절건 상태를 놓고 이제 비교한 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율에 따라서 강도 또는 이제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일정 시간 물 속에 넣어서 재료의 이제 그 건조, 그러니까 이것도 절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절건 상태에 대한 이제 흡수율의 비율로 이제 이거는 퍼센티지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이 물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이제 이게 백분율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를 이제 물 속에 넣어서 얼마만큼 이 재료가 물을 흡수할 수 있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들 보시고요. 자, 다음은 열에 대한 성질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열에 대한 성질에 있어서는 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중량이 1g인 재료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자, 우리는 이런 이제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런 정의에서 숫자들, 수치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열 전도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 내에서 온도차가 있을 때 높은 온도의 분자에서 낮은 온도의 분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열 전도율이 전달되는 현상을 열 전도율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자,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팽창계수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료가 이제 팽창과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열 팽창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길이에 대해서 팽창하는 게 있고 부피에 대해서 팽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대한 비율을 선 팽창계수라고 하고, 자, 부피에 대한 비율을 이제 채팽창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적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선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된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준을 삽입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 용량입니다. 열 용량은 재료의 열을 저항할 수 있는 이제 그 용량을 말하고, 비열이나 비중이 이제 큰 재료가 많은 열을 축적한다라는 거. 그래서 열 용량의 산정은 비열과 비중이 나와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열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들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화점과 용융점에 관해서 있어서는 재료에 열을 가하면 연화하거나 이제 용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의 재료의 어떤 재료의 연화점과 용융점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빛에 대한 성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빛에 대한 성질에 있어서는 투과율과 반사율, 흡수율로 이렇게 이제 3개를 보겠는데요. 투과율이라는 거는 광선이 채광 재료를 얼마나 투과하느냐에 따른 정도를 말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반사율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반사는 정반사와 난반사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이거는 재료의 성질이나 이제 표면 상태에 따라서 반사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난반사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재료의 색깔을 표현하는 거다. 자, 정반사는 거울과 같이 매끄러운 면을 말하고, 자, 이때는 재료의 광택을 나타낸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흡수율은 물체에 반사한 빛은 이제 일부는 흡수하게 되는데요. 자, 흰색처럼 이런 색들은 빛을 다 반사하고요.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흡수율이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음에 대한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질에 있어서는 음은 재료에 부딪혔을 때 일부는 반사가 되고 나머지는 재료에 흡수 또는 투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세기는 데시벨 단위로 표시를 하고요.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최저음은 0 데시벨이고 최고음은 120 데시벨이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고, 자, 흡음률은 재료가 어떤 주파수 음에 대한 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효율을 흡음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흡음률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이제 재료의 표면에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러니까 입사하는 음의 에너지분의 재료 표면에서 반사하는 음 에너지로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내구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내구성에 관한 정의는 어떤 재료든 이제 기대되는 수명이 있죠. 이걸 평생 쓸 수는 없고, 뭐 10년, 뭐 6년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구조물이 가져야 되는 안전성을 말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적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구성이라고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후적 요인과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구성과 관련되는 단어들이 이제 내후성, 내식성, 내마모성, 내화학약품성, 뭐 내생물성 등이 있는데, 내후성이라는 거는 기후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건습, 동해 등의 이제 풍화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거를 내후성이라고 하고요. 자, 부식에 대해서 강하면 내식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과 관련된 재료가 목재 같은 경우에 부패, 그리고 철의 녹 등은 이제 이렇게 부식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항하는 성질을 내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내마모성의 경우에는 이제 포장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밟고 다니고 계속 마찰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기계적 반복작용이나 마모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거를 내마모성이라고 하고, 이제 그 밖에 뭐 내화학약품성, 그리고 뭐 충이나 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거를 내생물성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자, 이런 이제 좀 그 내구성 있는 재료들을 조경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료의 화학적 성질입니다. 자, 이 화학적 성질에 있어서는 물질의 구성 상태와 함량을 알려주고 이제 재료의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재료의 생산, 가공, 시공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게 재료의 화학적 성질이다라는 거고요. 어떤 재료든 이런 산, 알칼리, 염류, 뭐 기름 등의 이제 작용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작용에 이제 그 강한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경 석재에 관해서 이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조경 재료 중에서 가장 이제 뭐 빈번하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재료 중에 이제 석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석재의 특성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은 얘가 불연성이다. 불에 잘 타지 않고, 그리고, 석재가 가지는, 이제 강도 중에 얘가 제일 우월한 게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가 크다. 그리고 내국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있다라는 거죠.